안녕하세요. 미안합니다. 이게 지금 얼마 만에 녹화인데. 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잘 지내시죠? 너무 오랜만이에요. 한 1년 만에 보죠, 우리. 여기는 지금 호주입니다. 최근까지 한국과 호주를 왔다 갔다 하며 지냈어요. 요번엔 호주 집이 거의 완공됐다고 연락이 와서 입주 절차를 밟으러 다시 들어와 있고요. 대략 한 달 후에는 입주 가능하다고 해서 그 전까지 이사할 집 근처에 에어비앤비에 묵고 있어요. 실은 골드코스트에 아파트를 하나 마련했는데 한국의 빨리빨리 완공과 다르게 마무리 공사만 1년 넘게 하더라고요. 나라마다의 방식이 있는 거겠죠? 제 인생 계획 중 하나가 호주 살기인데 매번 생각만 하고 정작 일에만 매달리다가 평생 시작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히 행동으로 옮기고 하나하나 실천 중입니다. 이민은 아니고요. 호주와 한국 반반씩 오가며 지낼 예정이에요. 주요 업무는 주로 한국에 있고 또 한국 집도 계속 비워둘 수는 없으니까요. 왜 집은 비워놓는데도 청소할 게 수두룩 생길까요? 도착 첫날은 먼지 청소만 하루 종일이에요. 암튼 앞으로 두 군데에서의 모습 다양하게 보여드릴게요. 그간 어떻게 쉬었나요? 라는 질문이 많은데 사실 쉬지는 못했고요. 왜냐면 제품 출시는 1년간 계속됐거든요. 아무래도 제품 준비를 동시에 여러 개씩 하다 보니 진짜 쉴 시간은 없더라고요. 문제는 누구한테 맡기고 싶어도 저 하나하나 직접 해야 되는 피곤한 성격 아시잖아요. 기획부터 미팅, 촬영, 감리까지. 쉬려고도 해봤어요. 근데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는 건 제 패턴엔 맞지 않더라고요. 근데요, 저 1년 동안 되게 즐겁게 준비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보여드리면 또 열심히 한 만큼 그 이상 좋아해 주시니까 이게 또 좋아해 주실 거 생각하니까 되게 두근두근 했거든요. 영상 시작 전 그간 질문이 좀 많이 쌓여 있어서 그거에 대한 답변만 잠시 할게요. 가장 많은 질문이 세럼인데요. 도대체 그 선전포고한 괴물 같은 세럼은 언제 나오는지. 실은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근데 브랜드명 신청한 게 아직도 검토 중이라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에 없던 이란 말 지켰고요. 제품은 진짜 기대 크게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뷰스터랑 그래놀라도 단종을 시켰었어요. 그랬다가 얼마 전에 업그레이드를 해서 재런칭을 했는데 근데 이 역시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 일단 내용물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수급이 매우 까다로운 원재료들이 있었고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원자재비도 폭등을 했는데 판매가는 안 올리면서 오히려 내용물은 다 넣고 또 업그레이드까지 하려고 하니까 걸림돌이 좀 많기는 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론 그만큼 국내에선 보기 힘든 압도적인 결과물이 나왔고 고생할 가치는 충분했다고 생각해요. 제 근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는 따로 있어요. 제 건강에 놀라운 변화. 살면서 어릴 때를 제외하고는 진짜 처음 느껴보는 건강함인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 몇 가지 패턴을 바꾸면서 이런 건강함을 찾았는데 뻔한 얘기로 건강식의 운동은 필수라 하잖아요. 물론 저도 운동은 꾸준히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방식에 있었어요. 남한테 예쁘게 보이기 위해, 그래서 몸매를 만들기 위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운동이 아닌 내 건강을 위해 하게 되는 운동이요. 최근까지 복싱도 하고 틈날 때마다 러닝, 클라이밍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하고 있는데 건강 생각해 하다 보면 어느새 몸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결국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운동이 중요했다는 거. 그동안은 저도 결국은 보여주기식의 운동이었더라고요. 중요한 촬영이 코앞이니까, 슬림해 보여야 하니까, 아님 등록비가 아까우니까. 하지만 요즘은 오로지 내 건강, 내 즐거움에만 초점을 맞춰 운동하니까 정말 말로 표현 못할 엄청난 활력이 생기더라고요. 요즘은 진짜 나를 위한 운동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운동도 정말 중요했지만 제 건강을 진짜 드라마틱하게 바꿔준 건 음식의 변화. 제가 처음 바꾸기 시작한 게 냉장고에 넣지 않으면 금방 썩어버리는 음식 먹기였거든요. 말 그대로 자연 상태에 최대 가까운, 그래서 냉장고에 넣지 않으면 금방 상해버리는 식재료 먹기. 누구나 다 아는 얘기겠지만 단순히 스테이크, 패스트푸드 이런 것만 몸에 나쁜 게 아니에요. 마트 매대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초가공식품들이 우리 삶에 너무 깊숙이 자리 잡은 게 문제거든요. 햄, 베이컨, 인스턴트 스프, 라면, 즉석식품 등 원재료의 형태가 사라진 초가공식품들. 이런 것들이 일명 죽은 식품들이라 불리는 이유는 가공 과정에서 대부분의 영양소가 죽기 때문이에요. 식이요소나 미네랄과 같은 영양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버티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텅 빈 영양소로 한 끼를 때울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버티는지 몸속을 확인하면 미안하다 못해 오싹할 정도거든요. 신선한 식재료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영양소들이 존재해요. 귀찮긴 하지만 이걸 제대로만 섭취해주면 몸엔 정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체 뭐가 제대로인데, 그래서 뭘 어떻게 먹으라는 건데가 문제. 맞아요. 홍수같이 쏟아지는 정보들이 너무 많죠. 저 또한 이런 정보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거든요. 각종 매스컴, 인터넷의 무분별한 건강 지식은 물론 방송국의 각종 건강 프로조차 책임감 없는 의학 상식이 난무하고요. 하물며 이를 믿고 실천했다가 부작용까지 겪는 사례를 보면 이건 진짜 아니잖아. 저도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유튜브 시장 역시 예외는 아니죠. 단순한 재미, 조회수, 신뢰성 없는 컨텐츠가 너무 많아져 믿거라는 말까지 나오니까요. 안타깝긴 하지만 이게 현실이니까. 저 역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진짜 도움되는 내용을 전할까? 그간 건강 관련 서적만 30권 가까이 읽고 각종 임상 자료와 연구 결과들도 엄청 찾아봤어요. 무엇보다 많이 알고 있다 자부하던 제게도 여러 가지 혼란이 왔어요. 철석같이 지켜왔던 식단들이 오히려 우리 몸을 망치고 있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그거 아세요? 우리는 과거보다 더 오염된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세상은 변했고 환경도 변했고 약을 치고 가축과 채소를 키우는 방식도 다 달라졌어요. 근데 먹는 건 달라진 게 없어요. 항생제와 호르몬제로 오염된 가축을 먹기 시작했으면서 식단에선 여전히 30년 전처럼 고기에 단백질만 얘기해요. 과거의 상식대로 음식을 계속 먹다간 5, 60대가 돼서 우리한테 어떤 질병이 발생할지 의사들도 장담하지 못해요. 과거에 놀았던 건강식이 지금은 아닌 거죠. 영양학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고 새로운 사실들이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어요. 놀라운 건 여전히 과거의 영양학대로 음식을 처방하는 전문의들도 많다는 거예요. 마치 칼슘으론 우유를 섭취하세요처럼요. 서점도 예외는 아니에요. 물론 훌륭한 서적들도 많지만 과거의 1차원적 이론을 기준으로 각종 건강 메뉴를 알려주는 서적들이 여전히 한가득이에요. 자, 골라 훌륭한 책들을 선택했다 칩시다. 근데 어째 읽으면 읽을수록 주장은 다 달라, 또 먹지 말라는 내용들은 왜 이리 많아. 이거 다 지키면 결국 영양실조로 죽을 판이거든요. 이런 수많은 정보 중 내 건강을 제대로 지켜내려면 스스로 분발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찾아낸 게 공통적으로 피하라 하는 것들. 아무리 훌륭한 의사, 박사분들의 주장이 다를지언정 공통적으로 먹지 말라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추려낸 건 공통적으로 찬사하는 것들. 인종, 성별 혹은 체질이나 자라온 환경 등에 관계없이 인간의 몸이라면 누구에게나 절대 필요한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가장 이상적인 식단을 찾았고요. 저는 이 식단들을 지키기 시작하면서 몸이 엄청나게 건강해졌어요. 그간 저도 단식부터 생식, 채식, 전분 끊기, 지방 제한 식단부터 간해독 식단까지 좋다는 온갖 식단은 다 시도해 봤어요. 그리고 결론은 이거였어요. 일단 극단적인 방식은 모든 영양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거기 때문에
영양소 불균형으로 오는 일시적 체중 감량만 있을 뿐 실제적으로 건강엔 아무런 이점이 없다. 살 안 찌는 거 중요하죠. 근데 모든 기준이 살이 아니에요. 살은 당연히 안 찌게 유지가 되면서 몸은 더 건강해지는 식단이어야죠. 이 식단이 저한텐 블루존과 마인드 식단의 병행이었어요. 이름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블루존 식단은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게 장수하는 5대 지역들의 식습관이고, 마인드 식단은 지중해식 식단의 고혈압 예방 식단이 합쳐진 개념으로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 탁월한 노화 예방 식단이 되거든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건 건강했던 과거에서부터 지켜오던 식습관이잖아요. 그래서 현대에 알려진 방법들을 그대로 취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각 장점은 취하되 현대 사회에 맞게 수정해서 병행하는 게 중요. 예를 들어 건강식의 필수로 강조되는 현미. 현대인들일수록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걸 첫 번째 단점으로 꼽죠. 이럴 땐 발화현미로 섭취하는 것도 방법. 현미도 결국 씨앗 형태라 거친 껍질과 일종의 독성도 함유되어 있는데, 모든 씨앗류는 발화시킴으로 독성은 줄이고 오히려 영양 성분은 증폭할 수 있거든요. 이에 따른 자세한 밥 짓기는 다음 식단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또 채소 같은 경우도 섭취량을 늘리라고만 강조하지 사실 어떻게 먹어야 할진 자세히 안 알려주거든요. 자, 채소를 샀어요. 농약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 채 섭취한다면 그게 더 문제겠죠? 알려드릴 방법으로 잘 씻었다 쳐요. 근데 굽거나 고온에 조리하면 당독소가 또 문제겠죠. 상상해 볼게요. 가령 외식 때 구워 나오는 메뉴를 선택했다. 내가 기대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은 이미 사멸되고 당독소 섭취만 높아지는 결과가 돼요. 게다가 구입한 지 시간이 좀 경과되었거나 공기 중에 단면이라도 오래 노출된 채소라면 이미 영양소는 바닥난 껍데기와 다를 바 없거든요. 그렇다면 신선한 채소를 생식으로만 먹는다? 유행처럼 생식만 100% 섭취하는 건 득보다 실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각자 생식에 좋은 또 화식에 좋은 재료가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섭취하는 게 좋고요. 이 또한 정리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미리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내용이 있는데요. 좋은 기름. 좋은 기름 섭취에 견과류가 자주 꼽히잖아요. 분명 맞아요. 그런데 견과류가 오메가3 식품이라는 왜곡된 정보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견과류는 호두를 제외하곤 6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물론 호두도 6가 포함이고요. 6도 당연히 필수 지방산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오메가3가 필요해서 3의 목적으로 견과류를 섭취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은 정정해 드려야겠더라고요. 기본적으로 6가 3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지면 몸속 염증의 원인이 된다. 이건 들어보셨죠? 3와 6의 적정 비율은 1:1에서 요즘은 1:10까지도 권장이 돼요. 하지만 현대인들의 현실은 1:20에서 50 그 이상까지 과도하게 벌어져 있다고 하죠. 그래서 3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견과류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메가3의 목적이 아닐 뿐 견과류는 각종 미네랄과 식이섬유 보충 등 다른 좋은 이점이 너무도 많으니까요. 가령 아몬드는 비타민 E가 풍부하고 브라질넛은 하루 한두 알만 먹어도 셀레늄 1일 권장량을 충족할 수 있다처럼요. 오메가3, 6, 9의 밸런스는 전체 식단의 식재료에서 맞추는 게 좋고요. 이 외에도 보완할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모든 걸 알려드리는 제 식단은 영상으로 자세히 준비 중이에요. 근데 이게 하루 만에 찍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대신 다음 제 식단 영상은 꼭 다 보셔야 돼요. 구름이님들 건강에 정말 도움 많이 될 거예요. 혹시 뭐 하나 여쭤볼게요. 키토가 아직도 건강식이라 생각하는 분들 계신가요? 키토 식단의 위험성에 대한 건 기사로도 나오고 있어요. 초반 증상인 키토 플루를 넘어 피부 가려움과 색이 변하는 키토 래쉬. 무엇보다 요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럼에도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단백질을 높인 식단일수록 건강한 식습관인 것처럼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단백질의 중요성에만 집착해 언론에서도 탄수화물의 나쁜 면만 부각해 보도해 왔거든요. 그러니 탄수화물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좋지 못하죠.
탄수화물에 대해 많이들 잘못 알고 계세요. 우리가 피해야 할 탄수화물은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면처럼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단순 탄수화물을 말하는 거지, 이런 통곡물, 잡곡밥 혹은 통곡물 빵과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몸은 원래 탄수화물 없인 살 수가 없어요. 한때 탄수화물의 부정적 인식 때문에 탄수화물을 줄이고 그 자리를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로 채우는 경우도 있었죠. 가령 혈당 피크 없앤다고 고기만 먹는 카니버어 식단이 유행이었고, 결국 고지혈증과 같은 각종 부작용을 낳았잖아요. 당장은 큰 폭으로 체중이 주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근손실이 왔어요. 단백질 섭취량이 높았는데도요. 왜일까요? 몸은 단탄지가 다 있어야 정상 작동을 해요. 우리 뇌조차도 탄수화물 없인 돌아가질 못하거든요. 탄수화물은 꼭 필요한 에너지 공급원이에요. 그래서 체중 감량에 꼭 필요한 것도 결국 탄수화물이고요. 탄수화물을 모조리 절제하는 건 더 이상 건강식이 아니에요. 식물성 단백질의 비중을 높이고 탄수화물은 복합 탄수화물로 섭취하고 채소와 같은 섬유소를 충분히 늘리는 게 기본이에요. 탄수화물 하면 혈당 걱정부터 하지만 복합 탄수화물은 자체에 식이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섬유질이 당 흡수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여기에 야채와 같은 섬유질까지 또 추가하면 혈당 상승 완화에 더 도움이 되고요. 자세한 건 제 식단 영상에서 모조리 풀도록 할게요. 물론 제 영상을 보며 어차피 저런 건 따라해봤자 안 될 사람은 안 돼, 혹은 뭘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 난 대충 먹어도 건강해 라고 말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해요. 있죠. 날씬한 몸매와 건강은 타고난 DNA로도 절대 그냥 유지되지 않아요. 내 몸은 내가 선택하는 음식으로 고스란히 만들어져요. 당신의 몸은 음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섭취한 음식이 우리 몸을 형성하는 재료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내 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떻게 나이 드는지는 앞으로 내가 선택하는 습관에 고스란히 달려요. 건강하게 먹는다는 거 사실 일이에요. 근데 몸 편하게 대충대충 배달로 쉽게 절대 건강하게 먹을 수 없죠. 누군들 맛있는 배달 음식 시켜서 쉽게 땡 하고 싶지 않겠어요. 저도 이 루틴 매일 하다 현타 오는데요. 근데 어쩌겠어요. 내 건강은 엄마도 의사도 아닌 내가 챙겨야죠. 내 몸이잖아요. 내가 투자해야 하는 건 비싼 옷과 가방이 아니에요. 건강한 식재료들이에요.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솔직히 제가 영상을 다시 찍기 전까지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어떤 모습을 다시 보여드려야 될까?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았거든요. 근데 내가 보여드리고 싶은 대로 다 보여드려도 되나? 사실 한국은 삶에서 외적인 중요도가 너무 많은 걸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안 외모에 대한 강박이 너무 심하고 보여지기 위한 명품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하물며 대한민국의 허세 수준이 전 세계에 박제됐다는 기사를 봤어요. 한국인들은 화려한 호텔 스위트룸에서 명품 가방을 주며 청혼하는 걸 선호한다. 이를 SNS에 자랑하는 것도 일반적이다. 내용의 깊이 여부를 떠나 이런 집착에 만족할수록 스스로를 더 옥죄게 된다는 회의감이 끊임없이 들었거든요. 인생의 즐거움은 너무나 다양한데 이런 보여주기식에만 집착하는 삶이,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더 이상 이런 모습은 보여드릴 게 없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자.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거. 그럼 앞으로 보여드릴 게 정말 많거든요. 요즘은 나에게 맞는 아름다움을 좀 보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색조보다 완벽한 커버보다 피부에 단점이 좀 보이더라도 눈 온다. 점점 자연스러운 게 어울리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어려 보이기 위한 표현은 사실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어리지 않은데 어려 보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럴 필요가 없고요. 각자 그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잃지 못하면 지금 내가 가진 아름다움은 평생 보지 못한 채 앞으로도 어릴 적 내 모습과 비교만 하며 살게 돼요. 누구나 나이는 드는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전 지금 나다운 모습이 좋아요. 오히려 연륜에서 비롯된 여유도 생기고 자존감도 더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옷 스타일도 좀 변했어요. 물론 중요한 자리나 행사 같은 곳엔 그에 맞게 차려입고 나가지만 또 그게 예의기도 하고요. 평소엔 정말 내 몸 편한, 마음 편한 옷이 먼저예요. 롤렉스 시계든 3만 원짜리 시계든 시간 보는 건 같다는 말 맞아요. 요즘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어디에 만족을 두는지 내 마음에 따른 거죠. 물론 명품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걸 없애는데 애쓰란 뜻이 아니라 중요한 건 앞으로의 소비 방향인 것 같아요. 그저 트렌드니까 또 누구도 드니까 하는 식의 거치레를 위한 쇼핑엔 더 이상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지 않으려고요. 얼마 전 프랑스 명품의 수백만 원짜리 가방이 원가 몇만 원짜리라는 뉴스도 난 적이 있죠. 이를 보는 시선은 다 다르겠지만 제 시선은 그냥 큰돈 쓰고 노동 착취로 만든 가방 가져왔네? 였어요. 이 내용을 아무리 우아하게 포장하고 싶어도 그냥 제 시선은 그냥 이건걸요. 사실 이런 이슈가 한두 명품 브랜드들이 아니잖아요. 내 시간의 가치가 여기에 소비되는 게 아깝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앞으론 내 소중한 시간과 돈을 이미 돈 많은 그룹 먹여 살리는 데는 그만 써도 되잖아요. 만약 명품을 빼니 나 자신이 초라해 보인다면 이건 너무 슬프지 않나요? 물론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죠.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그 또한 내가 받아들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이런 경험 많이 겪거든요. 저도 거치레로 산 고가의 차가 있어요. 아무튼 이런 덩치 큰 차를 끌고 나갈 땐 매우 평온함 속에 전혀 의식하지 못하던 게 있어요. 대한민국 도로 매너, 일이 무서운 걸 새롭게 깨달았네요. 제가 요즘 작은 차를 끌고 다녀요. 근데 양보 없는 건 물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경적에 위협적인 껴들기까지 정작 큰 차 몰 때보다 매너도 더 잘 지켜 운전했는데도요.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사실 이런 경험이 운전할 때만이 당연히 아니에요. 식당이나 매장, 발레부스에서도 경험해 봤어요. 옷을 잘 차려입었을 때와 아닐 때, 좋은 차일 때, 아닐 때. 처음엔 저도 불쾌했죠. 근데 그러다 슬슬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남들 반응 뭐 일일이 신경 써. 내가 신경 끄면 그만이잖아. 물론 신경을 이렇게 끄는 게 저도 한 번에 된 건 아니죠. 처음엔 그냥 오늘 저러는 이유가 있겠지. 더 나은 내가 넘어가자. 그리고 저런 거에 차별하는 수준이라면 내가 저런 수준에 발끈하는 에너지조차 아까운데 이게 계속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점점 주변 신경이 알아서 꺼지더라고요. 남들의 시선에 발끈한다고 결과가 달라지지도 않고 내가 뭘 끌던 뭘 입던 남 시선보다 내 몸, 내 마음 편한 게 더 중요하단 거. 지금 내 모습에 만족할 필요가 있어요. 비싼 명품 두르지 않아도 충분히 빛나고 당당해 보일 수 있어요. 내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가 가장 힘있고 화려하거든요. 자신감은 내 스스로가 뿜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그리고 이건 내가 건강해지면, 에너지가 생성되면 충분히 더 끄집어낼 수 있어요. 우리 같이 건강해져요. 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자신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도울게요.